자, 용비어 첨가를 보겠습니다. 자, 용비어 첨가 선생님 위에 미리 써놓긴 했는데 1445년에 편찬이 됐어.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됐는데 그쵸? 2년이 안 돼서 편찬을 한 거야. 즉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고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이라는 거. 그래서 한글 표기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정인지, 권제, 안지 등의 신하를 시켜서 쓴 악장, 특히 서사시, 역사를 노래한 서사시고 악장이라는 갈래는 조선 궁중에서 향유되던 궁중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 12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1장과 125장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2절, 두행으로 되어 있고요. 4구의 대구 형식이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1장과 125장을 제외하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3개를 볼 거야. 1장, 2장, 125장을 볼 거니까 2장에서만 2절 4구로 이루어진 대구를 알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용비어 첨가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하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천명했고요. 이게 하늘의 명이다. 송축이라는 건 덕과 복을 기원하는 거인 거고, 권계라는 건 뭐냐? 권하고 충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송축은 덕과 복을 기원하는 것이고, 권계는 충고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후대왕에 대한 충고, 조선 건국의 천명성, 정당성, 뭐 발전을 송축하는 장편 서사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으로 한글 표기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알 수 있다. 그럼 용비어 첨가를 보겠습니다. 제 1장 완전 처음이죠? 그쵸? 자, 해동의 육룡이 나르샤라고 했어. 그럼 이 해동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해동의 육룡이라고 돼 있어요. 자, 육룡 밑줄 치고 여기서 2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서 이가 무슨 조사냐?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 육룡이라는 건 비유야. 뭐를 비유한 거냐면 세종의 선조를 비유한 거야. 조상들, 즉 조선 건국의 주역으로 본 거지. 조선 건국의 주역들. 그래서 6 조상을 얘기합니다. 뭐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6분을 용에 비유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주격조사가 나왔어. 중세의 주격조사는 굉장히 잘 나오죠. 그쵸?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에 정리할게. 아래쪽에. 자, 중세의 주격조사를 볼게. 자, 현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현대는 자음이 끝나면 뒤에 이가 오고, 모음이 끝나면 뒤에 가가 오는 게 현대 국어의 주격조사인데, 중세는 가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 그래서 음운 환경에 따라 이가 다른 형태로 드러나요. 그래서 앞이 자음으로 끝나면 요 형태의 이가 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어적기가 대표적이었으니까 이어적기에서 자음이 이 음절의 초성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라는 자음에 이가 온다면 이어적기를 해서 말씀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건 한자니까, 그치? 따로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이 모음인데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거일 경우에는 짝대기
이가 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플러스 이가 내가 되는 거고, 그치? 의존명사 밥 플러스 이가 배가 되는 것처럼, 그쵸? 그 다음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는 생략을 하게 됩니다. 생략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장에 바로 나올 거야. 불휘가 있어. 불휘. 불휘는 뿌리의 옛날 모습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참고로 가자면, 모음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나누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거든요. 그럼 단모음은 뭐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 한 번만 발음되는 걸 단모음이라고 하고, 단모음이 아니고 반모음과 결합해서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달랐어. 그래서 우선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한다. 그러니까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합니다. 그러면 단모음을 보자면 중세를 한번 볼게요. 중세의 단모음은요, 7개였어. 그래서 7단 모음이라고 해. 우선 기본자 아래아, 이, 초출자 아, 우, 오, 제출자 야, 여, 유, 요. 미안해. 초출자까지 7개. 그럼 이걸 제외한 모든 모음은 이중모음이었던 거야. 중세시대에는. 그 다음에 근대는 8개야. 그러면 근대국어라는 게 17세기부터 시작이니까 아래아가 16세기부터 소실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아가 빠지고 이, 아, 우, 오에 에와 에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할 수 있는 건 또 요 에와 에가 현대에는 단모음, 즉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움직이지 않는데 중세에는 단모음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현대와의 발음이 달랐던 거지. 중세에는. 근대부터는 같이 단모음이니까 똑같았던 거고, 그 다음 현대에는 10개의 단모음으로 이, 아, 우, 오, 에, 위와 외가 추가되죠. 근데 외는 현대의 단모음, 중세의 이중모음이지만 현대의 단모음에도 불구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니까 발음이 같을 수 있었어. 근데 이 에와 에는 중세와 현대의 발음이 다르다. 그냥 써놓을게. 중세와 현대의 발음이 다르다. 에와 에는 중세와 현대의 발음이 다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왜 왔냐면 다시 뿔휘를 봐봐. 불휘. 그럼 얘는 위잖아. 그럼 위는 단모음 7개에 해당이 안 돼. 그럼 무슨 모음이야? 이중모음이야. 이중모음. 그러면 이 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라는 단모음에 반모음 이가 온 거야. 그럼 불위는 반모음 이로 끝났기 때문에 D가 생략이 된 거지. 그래서 그냥 불휘라고 쓰지만 뿌리가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머리라는 단어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이로 끝났으니까 생략이 된 거겠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주격조사 이가 생략됐는데 앞이 이모음이어서 생략된 건지 반모음 이어서 생략된 건지를 구분하는 모의고사 문제가 있기도 했어요. 그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해동. 발의 동쪽에, 즉 우리나라가, 그치? 우리나라의 용룡이 그 조선 건국의 주역이 날의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서 뭐가 들어갔다?
방점이 쓰였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방점이라는 건 뭐였죠?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표기하는 건데 글자 왼쪽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점이 하나면 평성이라고 해서 낮은 소리, 점이 이렇게 이 앞처럼 거성, 하나면 거성, 높은 소리, 왼쪽에 점 두 개가 찍혔다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점과 상관없이 받침이 그브스, 드, 안울림 소리로 끝나면 빨리 닿는 소리, 입성, 이렇게 4성법을 사용합니다. 나르샤를 보겠습니다. 자, 나르샤는 어떻게 되느냐? 날다 라는 어간에 샤가 쓰였고 그리고 아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는 어말 어미고 샤라는 게 그치 앞이 받침이어서 의샤가 오는 거야. 우리 똑같이 시도 먹의시다 앞이 자음이면 의가 오는 것처럼. 그럼 여기 지금 포인트는 뭐냐? 주체를 높이는 선, 어말, 어미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주체라는 건 주어를 높이는 거지? 그럼 여기서 주어는 누구야? 육룡이지. 그치? 주어인 육룡을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라는 거. 거기에다가 이 앞에 받침을 뒤에 모음에 초성으로 넘겼으니까 이어적기, 연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연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날으샤. 그럼 여기 지금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했으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한번 볼게. 중세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현대는요. 시 하나가 쓰이는데 중세는 앞말이 아니야. 뒷말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한다. 그럼 샤가 오는 거고요. 뒷말이 자음으로 시작한다. 그럼 시가 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현대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인다. 다만 샤의 형태는 없어졌다. 그럼 한 김에 중세에는요. 객체에도 상대에도 선어말 어미를 쓰였어. 객체 선어말 어미가 있었어. 그러면 객체 선어말 어미가 크게 삽, 잡, 삽이 있었거든요. 삽잡삽, 삽잡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미안해. 요렇게 다시 쓸게. 삽. 선생님이 필기를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삽 요렇게 쓸게. 그럼 앞이 그, 브, 스, 흐, 드, 즈, 츠. 얘가 울림소리. 울림소리라는 건 모음이나 써줘야 또 낫겠지. 모음이나 받침 느르므 으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 형태가 달랐던 게 뒤가 자음이면 기본적으로 요 비읍 받침이 와. 근데 뒤가 모음이면요. 받침이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어요. 똑같이 뒤가 모음이면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어요. 뒤가 모음이면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언급한 친구들은 외워야 되는 거고 언급하지 않으면 현대와 다르게 중세에는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일 때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다시
중세에는요, 상대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도 쓰였어. 그래서 이와 it이 쓰였는데 it은 주로 의문형에서 쓰였다. 아, 그럼 중세에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이는 높임법이 발달돼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우리나라의 조선 건국의 주역이 나르시여. 하시는 일마다 상성이죠. 그럼 여기서 일은 뭐냐? 조선 건국이겠지. 조선 건국을 위한 일이겠지. 일마다 천복, 하늘의 복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늘의 복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야?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지, 조선 건국이. 그치?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천명성을 드러낸 거지. 그치? 천복 이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 이 이는요, 서술격조사이다죠. 근데 혹은 뭐 이라라고도 해. 왜냐면 그 당시 평서형에 라가 많았으니까. 그치? 그러면 앞이 천복이라는 명사로 끝났고 뒤에 서술격조사이다가 온 겁니다. 근데 이 서술격조사이다는요, 중세랑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중세의 주격조사이랑 비슷해. 어떤 말이냐? 앞이 자음이면요, 이라가 오고요. 근데 앞이 모음이잖아? 그럼 짝대기 라가 와. 근데 이모음이나 반모음이잖아? 그럼 생략되고 다야. 혹은 뭐 이라, 짝대기라, 생략되고 라. 요렇게가 되는 거겠죠. 그쵸? 이 신이라고 했어요. 시라는 또 뭐가 쓰였어? 뭐가 쓰였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우리 위에서는 샤가 쓰였어. 왜? 아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서. 근데 이번엔 시가 쓰였어. 왜? 니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서. 그쵸? 천복이신 거야. 하는 일이 일마다. 그치? 일마다 천복인 거야. 그래서 고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고성이라는 건 중국의 옛 성현들, 역대 제왕들, 옛 성인들 혹은 중국의 역대 제왕들. 여기서 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는 뭐뭐과로 해석이 되는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고성과 역대 제왕들 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쵸? 동부하시니, 그럼 여기서 동부하다라는 말이 뭐냐? 꼭 들어맞다. 그치? 꼭 들어맞다. 동부하다라는 건 꼭 들어맞다. 사물이나 현상이 꼭 들어맞다. 이 말은 뭐야? 똑같다라는 거잖아. 하시니 역시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인 거지. 그치? 그쵸? 그럼 지금 1장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조선 건국의 천명성과 당위성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1장은 조선 건국의 천명성과 당위성을 드러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지만 융용 이성계 위에도, 그치? 이미 하늘의 뜻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즉 조선 건국이 천명에 의한 것이다. 그쵸?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걸 드러낸 겁니다. 그쵸?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게 천명성과 당위성과 정당성을 드러낼 때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다? 중국의 역대 제왕들과 행동이 똑같다는 게 정당성의 근거구나 정도가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넘겨서 2장으로 갑시다. 2장이 중요해요. 물론 많은 학교에서 2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2장은 순 우리말만 사용했어. 그래서 순 우리말을 사용했다. 말만 사용한 장이다. 1장과 125장을 제외하면 두 절에 4구, 그래서 대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리 요렇게와 요렇게가 대구가 된다는 걸 보고 갈게요. 순 우리말만 사용한 장이다. 비유와 상징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여기 비유, 뭐 상징 썼지만 뭐 대구 등의 표현법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휘부터 볼게요. 아까 보긴 했어. 휘인데 뭐가 생략? 주격조사가 생략이 됐어요. 왜 생략됐죠? 여기서 이가 반모음이기 때문에 반모음이 뒤에서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뿌리가, 그쵸? 뿌리가 깊은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 깊은이라는 건 깊다라는 어간에 은이라는 어미가 왔잖아. 그치? 이어적기. 연철이 보인 거고요. 그 다음 나무는 늘 볼게. 혹시나 해서 쓴다. 얘는 어간이고 얘는 그 뒤에 오는 어미죠. 그쵸? 남간을 볼게요. 자, 남간은요. 기역 덧생김 체언이야. 자, 학교에서 기역 덧생김 체언을 이렇게 쓰는 학교도 있을 거고 혹은 그 옆에 그냥 기역을 써주는 학교도 있을 거야. 그쵸? 나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쓸게. 여기에 은이 온 거야. 근데 얘는 체언이야. 명사고요. 얘는 조사 중에서 대조를 나타내주는 보조사야. 그럼 지금 체언과 조사의 결합이고 양성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양성의 보조사가 왔으니까 모음 조화에다가 이어적기도 사용됐죠. 아무래도 중세 표기법의 대표적인 게 이어적기니까. 그러면 여기서 할 게 뭐냐? 나무라는 체언인데 얘를 기역 덧생김 체언이라고 합니다. 기역 덧생김 체언이라고 합니다. 우선 체언이라는 건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기역 덧생김 체언은 뭐냐? 원래의 형태는 뭐냐? 모야. 원래 형태야. 근데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요. 어떻게 되느냐? 요 오가 탈락을 하고요. 기역이 덧생겨요. 그쵸? 그래서 모음은 탈락하고 기역이 덧생겨서 요 형태가 된 거지. 그쵸? 오케이. 이런 기역 덧생김 체언이 있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지. 그치? 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뭐야? 기초가 튼튼한 나라 혹은 유서 깊은 나라를 비유하는 거잖아. 그쵸?
바람에를 보겠습니다. 바람에는요. 바람 플러스 에야. 그럼 이 바람 역시 체연, 명사고 여기서 에는 조사인데 부사격 조사야. 양성으로 끝난 체연 뒤에서 양성으로 조사를 맞춰줬으니까 얘 역시 모음 조화에다가 앞 받침이 뒤에 음절로 넘어갔죠? 이어 적기 연철이 쓰였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부사격 조사가 뭐를 드러낸다? 원인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오케이?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라고 돼 있어요. 자, 요 밀세를 보겠습니다. 자, 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그럼 미다라는 말이 뭐냐? 흔들리다, 움직이다 라는 말이야. 흔들리다, 움직이다. 흔들리다, 움직이다를 나타내는 미라는 어간에 리을 세라는 뭐가 왔느냐? 어미가 왔는데 요거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도 했었다. 얘 뭐냐?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종결어이 아니고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자, 뭐뭐 함으로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다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임으로 흔들림으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요 바람이 뭐냐? 외부 시련, 고난을 상징하는 게 되는 거겠지. 그치? 꽃 좋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 중요해. 얘를요. 종, 성, 부, 용, 초, 성이라고 써주세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봤듯이 혹은 안 봤어도 중세는 팔종성법이라고 해가지고 발음나는 8개로 표기를 제한하는데 그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지응이야. 그러니까 지읒이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얘는 팔종성법 이전에 이게 최초의 작품이니까. 그치? 종성, 부용, 초성이 드러나는 거고 얘는 팔종성법과 다르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이 교코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타는요. 좋다라는 뜻이고요. 옛날에 좋다라는 말은 깨끗하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치? 꽃이 좋고 여름, 요거 여름 중요해. 자, 열다에 음이 붙은 건데 왜 중요하냐? 얘는 간이면서 실질적 뜻을 가진 근이야. 그러면 여기 음이 중요한데요. 얘 음은 얘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사야. 이런 걸 명사 파생 접사라고 해. 근데 명사형 어미랑 접사를 구분해야 돼. 명사형 어미랑 접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참고. 자, 명사형 전성 어미라는 게 있고 명사 파생 접사. 근데 얘를 어근 귀여우니까 전미사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구분해야 돼. 요거를 구분해야 돼. 기본적으로 성격을 바꿔주는 어미는요. 분장만 해줄 거지 품사를 절대 못 바꿔. 근데 접사는
단어를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품사마저도 바꿔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를 써놓으면 돼. 명사형 전성 어미는요. 품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명사 파생 전미사는요. 품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거야. 중세를 기본적으로 보자면 중세에는요. 명사형 전성어미 옴과 움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후기, 뭐 근대에 들어서 기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 지금 명사 파생 전미사로 뭐가 쓰였다는 거야? 음이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쵸? 하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다는요. 많다의 말이죠. 근데 많다는 형용사야. 그쵸? 근데 이 많다라는 뜻이 없어지고 현대로는 뭐야? 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뜻이 바뀌고 품사도 바뀐 거예요. 요 하다라는 말이. 그 다음 얘는요. 현재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가 되고요. 여기서 꽃과 열매는 조선의 문화. 그쵸? 조선의 문화 같은 걸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그쵸? 문화의 융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얘는 문화의 융성. 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 아래를 보면 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셈 플러스 이고요. 얘 뭡니까? 주격조사입니다. 당연히 이어적기 되어 있고요. 기표는 우리 어간과 어미가 이어적기 되어 있는 거 봤죠? 그 다음에 물, 은을 볼게요. 물 플러스 은입니다. 물이라는 체연, 명사에 은이라는 보조사가 왔어요. 근데 앞에 나무일 때는 양성이었으니까 양성 버전이 왔는데 얘는 음성이니까 음성 버전이 왔어요. 그럼 역시 모음조화에다가 이어적기 쓰인 거지. 물은에. 거기에다가 요 물을 본다면 뭐가 안 일어났느냐?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중세의 특징 중 하나죠. 그럼 원순 모음화가 뭐냐? 입술 소리에 으라는 평순 모음이 우라는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입술이 평평해지는 평순 모음인데 이 으를 우라는 원순 모음으로 바꿔주는 게 원순 모음인데 현대는 일어나요. 그래서 물이 현대는 물이 되잖아. 그쵸? 근데 중세 그 당시에는 없었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셈이 깊은 물은 역시 똑같이 기초가 튼튼한 나라, 유서 깊은 나라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 가마레를 본다면 이게 가뭄인 거야. 가뭄이라는 명사에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온 거야. 역시 가뭄이라는 체연에 에라는 조사인데 얘 부사격 조사다. 근데 얘도 뭐를 나타내는 거다?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다. 양성이니까 양성 버전이 왔고요. 역시 이어적기가 쓰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가뭄 자체도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아니 그칠세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칠세. 그럼 얘는 그다라는 그치다라는 말의 어간에 플러스 앞이 받침이니까 을로 붙은 것 뿐이에요. 을세가 온 거지. 역시 어간에다가 얘는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죠. 그쵸? 연결어미죠. 근데 우리 요 니 같은 거는 종결어미입니다. 그치? 다시 셈이 깊은 물은, 즉 유서가 튼튼한 나라는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치지 않아. 그치?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를 이루느냐?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써도 되고요. 혹은 학교에 따라서 요 히읗이 받침으로 오는 것도 있을 거야. 그치? 너네 알아서 학교 버전으로 하면 돼. 이야. 여기서 이가 뭐냐? 주격조사야. 근데 요게 중요하지? 얘를 뭐라고 하느냐?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냇물을 나타내는 명사, 즉 체언에 주격 조사가 붙은 거죠. 그쵸?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있는데 히읗 종성 체언은 뭐냐? 모든 체언이 히읗 종성이 생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개의 체언 중에 특정 상황에서, 특정 의문 환경에서 히읗이라는 종성이 더 생기는 거를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단독으로 쓰일 때나 관형조사 시옷 앞에서는 히읗이 나오지 않아. 근데 뒤가 모음이나 뭐 기역,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잖아요. 조사가 오잖아. 그럼 조사와 결합하면 없던 히읗 받침이 생기는 거야. 히읗 받침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네이는 히읗 종성 체형, 그러니까 냇물이라는 명사인데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나서 요 히읗이 더 생겼다. 히읗 종성 체형이고요. 물론 현대에 오면서 사라졌지만 이 히읗 종성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현대에 남아있는 히읗 종성 체언의 흔적을 알 수 있어. 그 흔적이 뭐냐라고 본다면 우리 살과 고기가 만나서 뭐가 돼? 살, 코기가 되지. 아, 그럼 예전에 살이 히읗이 있었던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머리와 가락이 만나서 머리카락인 거. 또 안과 박기 나와서 안팎이 되는 거. 그 다음 수와 개가 만나서 숙해가 되고요. 암과 것이 만나서 암컷이 되는 거. 그쵸? 수와 개가 만나서 숙해가 되고 암과 것이 만나서 암컷이 되는 거. 아, 그럼 현대에도 히읗 종성의 체언에 흔적이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내가 이루어져. 그치? 내가 이루어져. 이루어져. 일다에 어가 온 거야. 그럼 얘 이어적기야. 얘는 어간이고 얘는 엄입니다. 냇물이 이루어져.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발알에 가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발알이라는 건 바다를 나타내는 체언이고요. 여기서 애는 부사격 조사인데 주의해야 될 거 얘는 처소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야. 지금 가뭄에와 바람에 뒤에 붙은 건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였다면 여기 바다에는요 처소 장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양성이니까 양성이 왔어. 모음 조화에다가 이어적기까지 쓰였고. 그치? 가다라는 어간에 지금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느가 쓰인 거고, 그치? 니라는 어말 어미가 온 거고, 그럼 여기서 냇물이 이루어져 바다에 간다 라는 건 뭐야? 무궁한 발전을 드러내는 거지. 그치? 무궁한 발전. 무슨 색 썼냐? 그럼 무궁한 발전을 이룰 거라고 송축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여기에서는 점층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샘물에서 뭐로? 냇물로 또 바다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고 무궁한 발전을 할 것이라 라는 것을 송축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비유와 상징이 두드러지는 장이 2장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쵸? 이 시련과 고난을 사자성어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내우 외환 안팎의 어려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기면 마지막 장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장은요. 다시 봐봐. 1장에서는 조선 건국의 천명성과 당위성이 드러난다면 2장에서는 조선에 대한 송축이 좀 두드러져. 특히 순우리말과 비유와 상징을 통해. 그 다음 125장은 후대 왕에 대한 권계가 드러납니다. 권계는 충고 같은 거라고 했었지? 그쵸? 그러면 125장을 보면 자, 천세우회라고 했어. 그럼 천세라는 건 천세, 진짜 천년, 많은, 그치? 오래된, 영원한, 그치? 천년 전에, 자, 우희 밑줄 칠게요. 자, 우 플러스 의야. 근데 봐봐. 얘 채연이고요. 얘 조사입니다. 근데 천년 전애니까 얘 부사격 조사야. 관형격 조사 아니고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치? 부사격 조사. 거기에다가 이 우는요. 우리 아까 했던 히읗종성 채연이야. 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와서 없던 히읗이 생긴 거야. 그치? 히읗종성 전. 그러니까 천년 전에. 그치? 천년 전에. 왜냐면 이 조선이 딱 태조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치? 하늘의 명을 받은 거다라고 1장에서 얘기했으니까. 미리 정하샨이 있습니다. 정하샨 중요하죠. 정하다라는 어간에 뭐가 왔어? 샤가 왔네. 샤와 안이라는 어미가 온 거야. 근데 얘 그냥 니은만 붙여줘도 돼. 그러니까 어쨌든 그치?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아닌데 얘가 관형사형 견성 어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여기서 샤는요. 뭐였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고 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됩니다. 어쨌든 어미라는 거. 근데 뒤가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샤가 왔어요. 시가 아니라 샤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누가 뭐 하늘이 그치? 하늘이 미리 정하신 그치? 정하신 한강 북쪽에 그럼 여기서 주체는 하늘 혹은 조선 그 개국의 주역들 그치? 선조들 그치? 정하신 한수북 한강 북쪽 한양에 그치? 한강 북쪽에 한양에 그러면 여기에서 애도 뭐다? 푸사격 조사야.
그치? 이거 뭐를 드러내는 거겠어? 처소, 장소를 드러내는 거겠지. 그치? 봐봐, 얘가 음성이니까 음성 버전이 왔을 뿐이야. 그치? 누인 개국. 그럼 누인, 어질인이야. 착할 인. 그치? 어질인.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가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또 샤가 보이네. 샤 역시 뭐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지. 그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지. 그럼 여기서 나라를 열었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 조선 개국의 주역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000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의 한양에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거야. 얘가 선어말 어미지만 얘 뒤에 아라는 어미가 있었을 거고 그게 생략된 거 뿐이야. 복년이, 그럼 복년이라는 건 뭐냐? 정한 횟수, 정해진 횟수, 운명. 정한 횟수, 운명 같은 거. 그치? 정한 횟수, 운명이. 그럼 여기서 이는 뭐야? 주격조사죠. 그쵸? 가 없으시니. 그럼 여기서 가는 끝이야. 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 없으시는 이렇게 될 거야. 끝이, 이게 끝을 얘기하는 거야. 끝이 없다. 에, 시, 에, 네가 이렇게 온 거지. 그러면 얘가 어간. 그 당시에 반치음 쓰였네. 의실,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그치? 맞니? 이게 지금 자음 앞이니까 샤가 아니라 시가 쓰인 거지.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이 끝이 없는 거야. 하늘이 이 조선에게 허락한, 그치? 그게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스러운 임금이 훌륭한 임금의 자손이 여기서 이는 당연히 주격조사죠. 그쵸? 이으셔도 두음 법칙 안 일어났습니다. 그치? 니으샤도. 그러면 봐봐. 있다였어. 옛날 있다라는 어간에 샤, 도 이렇게 온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샤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건 다 알 거고.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돈데도 불구하고 뭐뭐 어도여서 그치? 샤가 온 거야. 있다를 보고 싶어 선생님은 요게 그 당시에 뭐다? 있다야. 근데 잘 봐라. 얘 지금 받침이 뭐야? 반치음이지. 그치? 근데 이 반치음이요. 16세기 말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없어져. 임진왜란 말 이후에 없어져. 임진왜란 말 이후에 소실 없어져. 근데 이렇게 어간의 받침에서는 시옷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있다가 있었어. 부음법칙 그냥 시킬게. 선생님 편하게. 있다.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쓰였을 거 아니야. 중세에는 이어적기니까. 근데 그게 현대로 오면서 시옷불규칙 활용이 일어난다는 거야. 시옷불규칙 활용. 즉 어간의 시옷이 없어지는 이 시옷불규칙 활용이 이 반치음과 연관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2학년들은 무조건 알아야 될 것 같고, 그치? 1학년들은 학교에서 안 했으면 굳이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이으셔도, 그러니까 훌륭한 자손이 이으셔도 뭐를 해야 되냐? 경천근민을 해야 돼. 자, 경천근민은 뭐냐? 공경하는 거야, 하늘을. 민백성을 부지런히 다스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부지런히 부러진이라고 썼네. 부지런히 일해야 돼. 그치? 하늘을 공경하고 부지런히 일하시어야 요 샤도 주체 높임이지? 그치? 근데 봐봐. 요 이으샤 이 주체 높임은요. 성신을 높이는 거고요. 이 샤도요. 주어가 누구야? 성신이야. 그 후대 임금이야. 그치? 후대 임금이 부지런히 일하셔야. 그치? 일하셔야. 더욱 이 조선의 그치? 이 발전이 굳으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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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굳다에 의시에 리에 이에 다 이렇게 온 거야. 그럼 여기서 의시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조선의 발전이 그치? 굳으시리이다. 근데 여기서 또 이 상대 높임 선어만 어미. 그럼 여기서 상대 청자 누군데? 후대왕. 그치? 후대왕을 높이게 된 거죠. 그쵸? 더욱 굳으시리이다. 다음 페이지 가면 님금하라고 했어. 두음법칙 안 일어났고요. 하 혹격조사입니다. 혹격조사인데 높임이야. 임금이시여. 그럼 이 임금 후대 왕이지. 그치? 임금이시여. 아르쇼셔. 알다에 으쇼셔가 옵니다. 그러면 알다라는 건 어간일 거고 으쇼는 어미지. 근데 우리 현대는 상대를 높일 때 종결 어미를 통해 드러내잖아. 그래서 가장 높은 게 하십시오체잖아. 그럼 이 아쇼셔가 하쇼셔체야. 그러니까 아주 높임. 하쇼셔체. 아주 높임. 그러니까 현대로 치면 하십시오체가 쓰인 거야. 임금하. 임금이시여. 임금이시여. 알고 계세요. 낙수예라고 돼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뭐를 가져왔느냐? 그 중국의 고사를 가져온 거야. 하나라의 고사를 가져온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고사를 이용했습니다. 고사를 가져와서 권계하기 위함이야. 그럼 낙수애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애는 부사격 조사야. 처소 장소야. 그럼 낙수는 뭐야? 사냥터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낙수에 산행가이셔서
그치? 산행, 사냥이야, 사냥. 그치? 사냥을 이시여 가셔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셔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닙니다. 그쵸? 그쵸? 그냥 있다야, 있다. 가 있다에 어가 붙은 거야. 그치? 그래서 가 있어, 요거 되는 거야. 요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도요 한번 나와요. 여기 이셔도가 있어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 게 아니야.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 게 아니라 그냥 있다에 어가 붙은 거야. 있다에 고가 붙은 거고. 그치? 가 있어. 오케이? 산행 가 있어. 하나빌. 그럼 하나비는 할아버지를. 그치? 할아버지를. 그러면 하나빌은 이렇게 돼. 하나비의 목적격 조사 리을이 온 거야. 그치? 얘는 목적격 조사. 할아버지를 믿으니 있다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세 상대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쓰였고, 가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여서 서리법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쵸? 믿으니 이까를 보면은 믿다. 그치? 믿다. 그냥 믿다. 믿으십니까? 그치? 믿을 것입니까? 믿으셨습니까?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요 의문형은 판정이다.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으니까 악의 열이 쓰여요. 그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 중국에서 하나라 태강왕이 할아버지를 믿고 조상을 믿고 백성을 안 다스린 경천근민을 안 해서, 그치? 팽당한 일을, 폐위당한 일을 인용한 거야. 그래서 경천근민 해야 한다는 걸 당부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이런 거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타산지석으로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남의 단점으로 내가 교훈을 얻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125장은 뭐 후대왕에 대한 권계, 경천근민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하나라 태강왕의 고사를 가져오면서 조상의 공덕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그럼 여기선 할아버지지만 조상의 공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은 조선 건국의 천명성과 당위성, 2장은 발전과 문화 융성에 대한 송축, 125장은 고사를 이용해서 후대왕에 대한 권계라고 생각해 주시면